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뵈니까 지금 창업을 열심히 준비하시고 조만간 창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지금 계십니다.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 또 많은 연구자들이 실제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창업 교육과 관련된 어떤 전문적인 컨설팅이든 교육이든 멘토링이든 이런 과정을 겪고 경험하신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의 실제 창업에 도전했을 때 성공 가능성 또 오래 지속 가능한 창업을 이어나가는 그런 것들 사이에서는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통계치로 확실하게 많은 분들이 이제 보여주시고 계신데 그런 차원에서 이런 교육들이 여러분들한테는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엄청난 도움과 경험을 쌓는 특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자라는 것들 또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참 유익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금 여러분들 모시고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저희 가톨릭 한동대학교가 2020년부터 지금 5년째 교육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학원생 중심의 창업 지원 사업을 계속 이어가고 있거든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20년부터 올해까지 한 48분의 교수님들이 창업에 도전을 하셨고 많은 분들이 창업을 하셨고 올해 6분의 이제 교수님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창업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11월 전후로 해서는 저희는 이제 법인 창업을 하니까 이런 것들은 실제로 뭐 교수님들이 전공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연구했던 것들을 실제로 기술 기반의 창업으로 이어져서 많은 이제 분들의 소비자 또는 기관 소비자들을 통해서 창업 이후에 이제 경영 활동이 지금 나서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올해 이제 지금 3번째로 이너랩 비즈 포럼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좀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유튜브 저희 이너랩 지원센터라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지금 접속을 많이 하고 계신데 주로 교수님들, 대학원생들, 또 대학원 창업 동아리들 이런 분들이 열심히 지금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특히 실험실에서 참여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을 저희는 이제 참여 연구원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제 이 시간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앞으로 진행되는 한 50여 분에서 1시간 내외의 시간 동안 풀어드릴 과제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창업에는 크게 뭐 종류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는 많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부딪혀 보는 거죠. 파도에 묻힐 것인가, 파도를 넘을 것인가, 아니면 파도를 탈 것인가. 그런 차원의 비유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건 바로 트렌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상황, 여건 이런 것들과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자칫 실패하기 쉽다. 그래서 창업 트렌드를 아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소비자층을 공략을 하고 또 어떤 기술과 아이디어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는 창업 트렌드라는 키워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창업을 하셨고 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 교수님이시고 또 기업도 경영하고 계세요.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창업 지원 사업에 특히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평가위원으로 심사위원으로 많이 전국을 이제 누비고 계시는 귀한 분 모셨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 테고 또 강의하시면서 소개하시겠지만 진혜경 교수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제 소개를 좀 간단하게 준비를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제 소개를 좀 진행을 할 거고 또 이 강의가 해가 있을 때 끝나야 또 만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바다를 보실 수 있도록 최대한 땡겨서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제가 여기 탑스 때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제가 바다 사진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요즘 와서 저녁 먹고 자면 다음날 다시 가고 뭐 이런 형식으로 가서 그래서 오늘은 한번 바다 사진에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굉장히 어려운 주제라 이 주제를 갖고 이제 제가 또 어떻게 좀 풀어갈까 많이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또 기회를 좀 한번 드리려고 해요. 어떤 기회인지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제 소개가 좀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제 소개가 간단하게 나왔는데 현재 저는 이제 그 주식회사 2호의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고요. 이제 지난 학기까지는 이제 한양대학교에 있다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강남대학교로 옮겨서 저희가 이제 경영학에 대한 부분들을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 제 자랑이에요. 엄청 자랑 같아요, 그렇죠? 엄청 자랑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요 밑에 수상 경력입니다. 수상 경력. 자, 저는 되게 우연한 기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에 의도치 않게 창업 경진대회에 나갔는데 대상을 받은 거예요. 정말 다시 돌릴 수만 있다면 경진대회에 안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창업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돼서 그 저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창업을 하자 해가지고 이제 창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되게 멋있잖아요. 경진대명은 이게 뭐냐면 저는 이제 드론 수직 이착륙 시스템으로 이제 대상을 받았고 그럼 지금 드론 산업하고 계시나요? 아니요. 저희는 AI 빅데이터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왜 저희가 이제 드론을 접고 AI 빅데이터까지 왔냐면 말 그대로 창업은 저희가 지금 제가 한 지가 한 6년 정도 됐는데 계속 트렌드를 타요. 계속 이 흐름을 타는 거예요. 이 흐름에 맞춰야 저희가 이제 계속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창업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실 겁니다. 하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죠? 더 많은 돈.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의 미션을 수립하기 위해서. 그렇죠? 미션을 달성하시고 어느 쪽에 여러분들이 포지션을 더 많이 잡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창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돈을 벌어야 돼요. 자, 예전에는요. 여러분들 이제 보면 일반 기업은 당연히 영리 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기업 제가 이제 심사를 들어가 보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 돈 버는 행위를 하나도 안 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지금 방금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회적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기업은 그래도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고 이걸로 고용을 할 수 있고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일들을 할 수 있고 그냥 좋은 일만 하실 거면요. 그거는 사회적 운동가가 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을 명확하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를 물론 바꾸기도 하지만 결국은 이 기업을 성장시키는데 주력을 다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저기 강의 우수 교원 총장 표창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제 저희 학생들이 준 건데 저희가 어쨌든 그 학교 사회계열 부분에서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책임지고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제 주요 이력 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좋아할 만한 것만 약간 골라왔어요. 지금 벌써 얼굴에 지금 환해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시는 예비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 도약 창업 패키지, 기타 이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들의 주요 심사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이제 서울, 경기, 그다음에 이제 강원권에서 혹시나 지원을 하신다면 만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실 거예요. 그때는 저를 아는 척은 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그 강의도 제가 약간 심사 포인트 위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어쨌든 돈을 벌려고 하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의 그 사업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지 일단 체크를 해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뭔가요? 비즈니스 모델. 그냥 한 줄로 얘기해서. 제가 요즘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냐면요.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고민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시 어떻게 마케팅하며 다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자, 되게 간단한 질문 제가 3가지를 던져놨어요. 그렇죠? 내 사업에 지금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약간 이렇게 좀 약간 철학적인 거를 조금만 좀 넣어볼게요. 자, 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좀 찾으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내가 배웠던 거랑 오늘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랑 이제 좀 비교하면서, 조금 쉽게, 내가 머릿속에 오늘 하나 가져가야 되겠다. 내 사업 계획서, 여러분들이 쓰셨던 사업 계획서 있으시잖아요. 오늘 여기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오늘 선정된 거 얘기 들으셨죠?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탈락하신 분들도 꽤 있으시고, 그 여러분들 오늘 기회를 좀 더 잘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사업 계획서에서 제가 찾지 못했던 비즈니스 모델 부분을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쿠쿠라는 밥솥이 있습니다. 밥솥. 자, 얘 팔아야 돼요. 그렇죠? 얘 일단 가격을 좀 한번 봐볼게요. 얼마 정도 할까요? 13만 원? 아이, 좀, 그럴까요? 13만 원짜리 사요? 좀 더 비싼 거 좀 사봐요. 20만 원. 디자인이 구려요. 네, 좋아요. 그럼 13만 원에 저희 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첫 장에서 제 소개를 안 했어요. 제 소개에서 안 한 게 뭐냐면, 자, 저는 이제 학부를 화공을 전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석박은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정통성이 없다.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공대도 아니고, 경영학도 아니고. 처음에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 사람은요, 시대를 잘 태어나야 돼요. 갑자기 융합이란 단어가 생겼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융합 인재가 됐습니다. 자, 그럼요. 자, 그래서 요즘 아주 굉장히 잘 팔려다닙니다. 그래서. 자, 이 융합인재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얘를 13만 원이라고 가격을 주셨어요. 자, 이제 저는 이제 경영학을 버리고 공대로 돌아갑니다. 걱정이 됩니다. 얘를 도대체 얼마나 팔아야 될까요? 얼마나 팔아야, 여러분들의, 이 구매력을 갖고선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할까요? 자, 그럼 일단 이 밥솥을 몇 년 동안 사용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보통 여러분 몇 년 사용하시죠? 밥솥? 10년. 벌써 망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10년이라고 말해주셔서 이미 이 기업은 망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13만 원짜리 팔아고 가지고 여러분들 10년 동안 쓰신다는 건 정말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 이제 창업기업 대표잖아요. 그죠? 자, 얼마나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랑받는 이유, 그리고 이제 버림받는 이유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저는 밥이 맛있어서 얘를 삽니다. 그쵸? 이 쿠쿠 밥솥에다 하면요, 밥이 맛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밥이 맛이 없어집니다. 신기해요. 그죠? 왜 밥이 맛이 없어지죠? 맞습니다. 고무 베이킹이 참 신기한 게요. 밥이 맛있는 이유가 고무 베이킹이 나가는 열을 잡아주고 압력을 잡아줘서 이 밥이 맛있게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 고무는요, 늘어나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죠? 열에. 자, 그러면 이제 이 열이 어떻게 돼요? 고무를 계속 늘려놨죠. 그러니까 이 그 맛있게 하던 주요 기능들이 사라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무 베이킹을 바꾸러 갑니다. 그죠? 고무 베이킹을 바꾸러 가요. 자, 이 아이의 평균 수리 비용은 얼마 정도 할까요? 네, 저도 좀 싼가 비싼가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저는 밥솥이 없어요. 저는 햇반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밥솥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부모님 댁에 이게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고 하이마트에 가가지고 수리를 요청을 했죠.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한 3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비싸요. 자, 그런데 아까 여러분들이 10년 사용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고무 베이킹은 몇 년 정도 있으면 늘어나나 봤더니 보통 한 3년 정도 쓰시면 2년에서 3년 정도 쓰시면 늘어나요. 매일 밥을 해 먹는다고 생각하면. 자, 그럼 저희가 10년 동안 고무 베이킹을 몇 번 갈아야 될까요? 그렇죠. 3번 내지 4-5번은 갈아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3, 4,
12. 답을 찾으셨나요, 혹시? 네. 그렇죠. 네. 제품에 대한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수리 비용으로 내는 것들이 얘가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사업계획서 보지 못했었던 게 이거예요. 여러분 그 1차 제품에 대한 판매 계획들은 되게 잘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외의 수익 구조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았었어요. 자, 오늘 우리 그거를 좀 고민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 외의 수익 구조. 자, 그럼 이제 파악을 하셨으니까 저희가 이제 시험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선생이니까 또 시험을 볼 거예요. 네, 여기서 이게 잘 안 돼서 저 좀 제 사인을 보고 바로바로 넘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이제 이 검색창에 걱정이 돼가지고 쿠쿠 밥 쳤어요. 그랬더니 검색어 1등이 밥솥이 아니라 고무 페이킹이에요. 자, 얘가 바로 뭐예요? 얘가 비즈니스 모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문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아이의 답을 찾으시면 돼요. 프린터기. 얘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죠? 잉크. 네. 역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오신 분들답습니다. 잉크. 바로 좋아요. 예. 답이에요. 자, 프린터기는요, 한 3만원, 4만원, 5만원 정도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쵸? 싸게 사면. 그런데 잉크는 어때요? 네, 아무리 싸게 사셔도요, 세트로 사시면 10만원은 주셔야 돼요. 저희가 사용하는 프린터기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쵸? 자, 얘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자, 다음. 자, 이 아이의 비즈니스 모델은 뭘까요? 오, 맞아요. 아주 우수합니다. 아주 우수해요. 네, 필터가 이 아이의 경쟁력인 비즈니스 모델이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아이는 좀 신기한 걸 하나 놨습니다. 저희 와이파이 모양 있죠? 그렇죠? 왜 제가 저걸 넣었을까요? 네, 이 필터가 이 샤오미 거에만 써야 되는데 또 나쁜 사람들이 생겼어요. 호환 필터라는 걸 또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없애버렸어요. 다른 거 갈면 되니까. 그죠? 그럼 이 회사 돈 벌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해서 와이파이 기능을 추가합니다. 자, 이 와이파이 기능을 왜 넣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휴대폰으로 뭔가 제어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되게 무서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휴대폰으로 얘를 제어하려고 하면요, 제가 이 어플을 다운받아서 가입을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입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뭘 표시하죠? 그렇죠. 여러분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넘겨주죠. 자, 그럼 다시 갈게요. 이 공기청정기 샤오미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죠? 이제 필터예요? 그렇죠. 빅데이터죠.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죠. 그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모든 가전제품의 그 어플로 조정하는 것들은요,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저도 집에 이제 가전제품이 이제 우리나라 큰 기업 거 2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한 계열사 걸로 이제 거의 이제 다 조정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휴대폰으로 제가 여기서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하죠. 이 편리함 때문에 저는 이걸 사용하지만 결국에 제가 스타일러를 몇 번 돌렸는지, 그죠? TV는 몇 번 켰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제 정보가. 그래서 이 친구가 집에 있는 앤지 아니면 나가는 앤지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고객 정보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마케팅에 활용을 합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사례예요. 저희가 이제 단순히 그 필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다음 넥스트 모델도 저희가 계속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창업 아이템에서. 여러분 창업 아이템 굉장히 좋아요. 지금 하셔도 다 대박 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죠? 항상 그런 데가 붙잖아요. 시장의 경쟁자들도 나를 쫓아오죠. 제가 이제 저희 집 앞에 처음에 그 무인 빨래망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사람들이 굳이 저기까지 가서 빨래를 할까? 저는 그랬어요. 뭐 이불이나 빨겠지.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서도 대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나도 저거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알아봤어요. 무인 빨래방 그 프랜차이즈 막 이렇게 들어갔더니, 그리고 알아보고 이제 좀 해야지 했더니 저희 집에 그 근처에 3개가 더 생겼어요. 경쟁자들이 굉장히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죠? 우리는 오늘 이제 요것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내 아이템을 조금씩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아주 진국을 좋아했어요. 하나 갖고 끝까지 가는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자, 우리 이 세대가 딱 반으로 좀 갈려 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재미가 없어요. 딱 그냥 한 세대만 나와서. 자, 제1제당, CJ. 여긴 젊으신 분이세요. 자, 제1제당 하면 설탕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자, 그럼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이세요. 웃으시는 분은 저랑 비슷하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CJ, CGV, 엔터테인먼트, 빕스, 이런 거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또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신 거예요. 자, 원래 CJ의 모회사는 제1제당입니다. 그쵸? 설탕으로 쭉 성장해 왔었어요. 성장.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이 설탕이 먹으면 배가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못 살던 시절에는 이 그 막걸리 찌꺼기에다가 설탕을 넣어서 먹으면 배가 불러서 많이 먹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사람들이 거만해지지요. 설탕 먹으면 어때요?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걸린다고 이제 안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CJ는, 제1제당은 이걸 회사를 접어야 될까요? 설탕 먹는 사람이 없잖아. 그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바꿨죠. 흑설탕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하얀 설탕 먹다가 어느 날가 시꺼먼 설탕 먹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도 자꾸 이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사업 모델을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제 설탕 먹고 배부르고 기뻤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다시 사업 모델을 바꾸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자, 영화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이 회사의 미션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이템이 조금 수정됐죠. 저희가 지금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다각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다각화가 잘 되는 기업들이 좀 성장을 해요. 예전에는 한 아이템 갖고 끝까지 가는 기업들이 성장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망해요. 자, 우리 예전에 되게 잘 나가던 기업 하나,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시니까 아실 것 같아요. 노키아. 들어오신 분? 말 손들어요. 한 분 빼고는 제가 보기엔 다 알 것 같은데. 자, 노키아. 저희는 다 알아요. 그죠? 그런데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전 세계 탑1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계속 전화기 만들었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그죠? 이 시장에 못 들어간 거예요. 이 시장을 못 읽었기 때문에 회사가 그 큰 기업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저희는 뭐예요? 계속 시장을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디어 몇 개를 가져왔는데, 이거 빠르게 한번 가져올게요. 원래는 요것만 갖고 제가 한 시간 하는데, 오늘 또 회의 있을 때 또 위에 좀 올려보내드려야 되니까. 자, 탐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탐스. 제가 이제 요거 한창 유행했을 때 그 베트남 이제 출장을 15일을 갈 일이 있었는데, 제가 요거 신고 베트남 출장을 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정형외과에 입원을 했어요. 자, 왜? 이 신발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허리가 나갔어요. 쿠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여러분은 다 2세대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이 신발이 인기가 많았을까요? 맞아요. 좋은 일 한다고 하는 신발이었었어요. 좋은 일 하는 신발. 이 탐스는요, 하나를 사면 똑같은 사이즈 하나가 기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부천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비즈니스 모델이 돼요. 사람들은요, 이런 것 갖고도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소비 심리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려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물건을 파는 거. 자, 기부라는 목록을 갖고요. 물건을 안 살 것 같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마리가 있어요. 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방에 가면요. 팔찌장이 따로 있어요. 팔에 차는 팔찌 있잖아요. 그 뭐예요, 전부 다? 네, 어디 후원 팔찌, 뭐 고양이 후원 팔찌, 유기견 뭐 후원 팔찌, 뭐 소방관 후원 팔찌, 몸 팔찌. 어느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혹시 모자 필요해? 얘가 저한테 모자를 사줄 일이 없죠. 그게 뭐예요? 천안함 후원 모자를 이제 어디서 또 후원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하나 사서 보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자였지만 사실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걸 쓰고 갈 수 있는 곳은 서울의 종로에 있는 그 공원에 가야 될 것 같았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요거를 쓰고 어딜 다니는 건 좀 불가능하겠다. 그런데 며칠 있다 전화가 또 왔죠. 누나 검은색도 나왔다는데. 그래서 뭐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그럼 그냥 오케이 그것도 보내 이랬었어요. 제가 필요했나요? 네,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 창업하면서 이거 조금만 고민해봐요. 사람들이 꼭 필요해야지만 사진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도요, 의미가 있으면 사요. 자, 그럼 우리의 아이템에 현재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이템에 의미가 있는지, 누군가에게 가치가 있는지 보자는 거예요. 제가 원래는 이제 그 특정 기업명 얘기하면서 그 사례도 좀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은 지금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제가 사례를 좀 다 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저녁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알았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파트에 제가 다음에 또 설명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요.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지인분이 이제 요걸 또 주셔가지고 많이 먹었는데, 자, 얘가 뭘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얘는 차예요, 차. 먹는 차. 자, 이 창업은요, 제가 오늘 트렌드 할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유행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창업 심사를 한 게 꽤 오래됐어요.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 이상이 된 것 같은데, 심사한 지만. 이 심사가요, 차도 요렇게 달라요. 처음에는 이제 그냥 맛있는 차, 꽃차, 녹차 뭐 이런 것만 나왔어요. 근데 차 시장이 너무 포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시장에 이제 저희가 심사를 갔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포장지. 뭐 삼각형, 사각형 뭐 이런 거 이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종이, 천 뭐 이런 걸로 바뀌어요.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뭘로 나와요? 유기농. 방금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오가닉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 시장이 이렇게 변할 때 얘도 이제 같은 기업이에요. 이 기업은 원래 차를 만들던 회사인데 차 시장이 너무 포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너무 차를 많이 만드니까.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살아남아야 돼. 해서 이제 고민을 하죠. 그럼 우리도 포장지를 바꿀까? 단순히 못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근본적 고민을 해보자. 사람들이 왜 차를 안 마시지? 여러분 차 좋은 거 아는데 잘 안 마시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귀찮아요. 그거 일단은 저기 포트 있어야 되고요. 우려야 되고요. 그죠? 이런 장비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고민해 보자. 오, 그죠? 제가 요거 나오고서부터 그냥 나는 열심히 강의해야 되겠다. 나는 왜 저 생각을 못 했을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랑 친한 대표님이 이제 요 기업의 이런 제품들이 마음에 들어서 이걸 이제 영업하고 다니세요. 본인 기업 제품 안 팔고. 그래서 이게 너무 마음에 드신대요. 그래서 어쨌든 해서 저희 집에도 이제 꽤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방차들을 넣어가지고 저렇게 물병에 넣어서 그냥 흔들고 먹고. 그럼 이게 어디서 인기가 좀 많나 봤더니 골프장에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냥 우리 보통 흰 생수 들어가는데 그거 말고 티백 가져가서 섞어서 먹고. 약간. 자, 그래서 요렇게. 그래서 요것도 이제 돌파구를 찾은 거예요.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자, 얘는 뭘까요? 네. 종이 책상이에요. 그죠? 이거 언제 쓰려고?
그렇죠. 이 친구들은요, 코로나를 예측했어요. 저희가 야외 수업할 거를 알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종이로 만들었습니다. 맞나요? 아니에요. 사기예요. 오늘은 유튜브로 송출되기 때문에 제가 사기를 치면 안 돼서. 자, 이때는요, 이 제품이 나올 때는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었냐면요, 사회적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인터넷 시장이라는 게 막 활성화돼요. 완전히 막 활성화되면서 이때 택배 시장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막 쇼핑하거든요. 이제 쇼핑하고 나온 택배 박스가 한때 잠깐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죠? 자, 요걸 돌파구를 찾자 해서 그걸로 재활용 책상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 누가 쓰느냐가 중요해요. 창업 아이타임에서 되게 중요한 거. 저 누가 써야 돼요? 우리가? 아니에요. 자, 쟤는요.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저희 집에도 기부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 하나 있다 그랬잖아요. 요것도 이제 기부로 들어갑니다. 고산족 어린이들에게 유일하게 기부가 안 되는 품목이 책상이라고 합니다. 왜 책상이 기부가 안 될까요?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것처럼 대부분 철제나 목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까지 가져가는 게 매우 어렵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기부가 되는 목록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만 그냥 가져가면 돈이 안 됩니다. 자, 착한 일은요, 돈이 안 돼요. 여기에 살짝 저희 한번 아이디어를 한번 내볼까요? 여기에 돈이 되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선생님 대박 나실 것 같아요. 네, 광고를 싣습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회사에 광고가 붙어서 나가죠. 자, 요걸 이제 우리나라 서울대 학생들이요, 발 빠르게 이제 또 경쟁을 합니다. 요거는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야 플레이가 됩니다. 혹시 광고판이 달린 손수레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학생들이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고안해낸 특별한 손수레인데요. 무게도 가볍고 더불어 광고 수입까지 생겨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도 동네 곳곳을 누비며 폐지를 줍는 최문자 할머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끄는 손수레엔 순댓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동네 순댓국집 광고. 수레를 끄는 대가로 할머니는 한 달에 7만 원을 광고비로 받습니다. 하루 10,000원을 겨우 버는 할머니에겐 일주일치 수입이 덤으로 생긴 셈입니다. 근데 나는 광고비는 안 바라고 네 아까만 가고 싶은데 그래도 통장에 돈 넣어주더라고. 광고를 내는 동네 가게들도 유명세를 얻었습니다. 저도 가게 홍보하고 어머니도 덜 힘들고 뭐 1km 내외에서만 움직이시는 거니까 저희 가게에도 홍보가 될 수 있겠다. 한 10%에서 15%는 상승을 했더라고요. 광고 손수레를 고안해낸 건 서울 한 대학의 학생들. 동네 상권을 발로 뛰어 광고를 유치하고 수익의 70%를 어르신들에게 돌려줍니다. 손수레의 무게도 20% 줄여 어르신들의 발길도 가볍게 했습니다. 폐지수거 노인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리어카에 광고를 달면 광고 효과가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발한 아이디어가 입소문을 타면서 광고 손수레는 60여 대까지 늘어난 상황. 최근엔 대기업과 자치단체로도 광고 유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네, 저희가 아까 리어컷만 만들어서 제출했으면 그냥 착한 일이었죠. 그렇죠? 착한 일은 아까 돈이 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여기에 이제 광고라는 걸 넣어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근데 이 학생들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이 먼저 좀 선행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비즈니스 모델은 제가 어느 정도 조금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꼭 제품으로 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분 아이템들을 한 번씩 다 봤는데, 여러분 아이템의 한 반 정도는 지금 제가 오늘 이 보여드린 사례에서 조금 답을 찾으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 심리를 이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개발하셔도 좋겠다 해서 제가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요걸 좀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의 주요 오늘 목적인 자, 최신 트렌드 분석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이제 많은 아이디어, 그동안에 이제 이것저것 막 고민하셨다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제품 개발 예정까지 아마 오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수많은 고민 끝에서 기회를 보고 여러분들이 현재 지금 와 있는 단계는 제가 봤을 때 대부분은 컨셉 개발에서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설계 부분까지 와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아직 기회가 있어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얘기했었죠. 기회. 어떤 기회가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조금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이라도 빨리 취업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저희 이제 친한 이제 선배 기업 대표님이 거기 이제 매출이 한 1,000에서 2,000억 정도 되는 기업이에요. 이 대표님이 저한테 야 그냥 2,000만 원 줄 테니까 반년 놀아. 그리고 창업하지 마. 이러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난 더 벌 건데 했는데 그때 2,000만 원을 받고 창업을 하지 말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창업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직 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일단은 창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창업을 이제 앞으로 고고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나의 아이템을 조금 손봐주자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 제가 이 앞에서 통닭집을 열 겁니다. 저녁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술 드실 것 같거든요. 자, 통닭집 장사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통닭집을 열게요. 이게 저의 아이템이에요. 그죠? 자, 이 통닭집. 그런데 이 통닭집은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부 지원금을 많이 못 받습니다. 그죠? 그냥 가게 여는 거잖아요. 이거는 많이 못 받아요. 그런데 이 통닭을 금진 통닭 해서 전국에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얘는 사업이 틀려지지요. 자, 지금 제가 아이템을 건드렸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템을 풀어가는 방법을 건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아이템도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최신 트렌드를 몇 개를 보시고 여기에 나는 요 영역에 좀 들어가서 변경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또 여기서 좀 아이디어를 조금 업해봐야 되겠다. 이렇게만 요 정도까지만 생각하자는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예전에는요 자동차가 카니발 이런 거 있잖아요. 큰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지금도 좋아하기는 해요. 대가족들은. 그렇죠? 그런데 점점 소형차가 인기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 그냥 혼자 타고 다니는 차. 그래서 이제 제가 또 소형차를 만들 거야 라고 이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형차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어때요? 모양이 다 들리죠? 이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차 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이 소형차는요 지금 동력이 다 틀립니다. 디젤 들어가는 거 있고요, 휘발유 들어가는 거 있고, 전기 들어가는 거 있습니다. 1인용 차는 저희가 이제 딱 정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동력 시스템은 지금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뭐 할 수 있어? 아직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템을 건드리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템은 그대로 가고 여기에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자, 요즘 같은 트렌드에는 전기차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요즘 같은 트렌드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지하 주차장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계속 가야 되겠죠. 전기차 시장으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나의 창업 아이템은 지금 이제 어디를 가고 있는지 한번 방향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산업혁명을 제가 갖다 놨는데요. 우리 시대에 정확하게 이해를 가자는 거예요.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을 좀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지금 아이템이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산업혁명은요. 여기 보면은 증기기관과 비료의 발명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식량 문제 해결이 주가 됐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자, 2차 산업혁명은 뭐예요? 전기 동력 기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기라는 아이가 들어왔어요. 자, 3차 산업혁명은 컴퓨터라는 아이가 들어왔죠. 4차 산업혁명은 뭡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표현하죠. 사람과 사물을 연결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죠. 자, 그럼 저희 이제 어디로 조금 가야 돼요?
그렇죠. 4차 산업혁명 쪽으로 조금 가셔야 여러분의 아이템을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도 좀 많고, 그리고 시장에서의 생존 확률도 조금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자, 4차 산업혁명의 정의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인공지능 기술 및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과의 융합을 통해 되게 중요한 단어 나오죠. 생산성이 향상된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 사회적 정변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요거 이제 다시 좀 한번 더 풀어볼게요. 이게 뭐예요? 네, 맞아요. ICT, IoT, 여러분 두 가지 단어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제 요 영역 안에는 조금씩 좀 넣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을. 지금 여러분 아이템이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내 거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요. 자,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그러나 내 거 그래도 조금 고민해 볼 수 있어요. 했을 때 첫 번째 ICT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정보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IoT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그래서 통신, 센서 기능을 추가해서 여러분의 아이템이 조금 더 업해질 수 있는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것도 있어요. 먹는 차,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얘를 어떻게 IoT에 ICT로 넣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조금 바꿔보면 이걸 뭐 어플로 주문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든가, 전기 배송 시스템을 좀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도 좀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간단하게 했는데, 1차 산업혁명은 단순히 물건을 생산해서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지금 현재 아이템이 여기에 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나의 아이템은 여기에 와 있다.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사업계에서 제가 봤어요. 없어요. 자, 2차 산업혁명 보면은 재료 구매하고 가공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는 좀 있으세요. 그죠? 가공 아이템 있으세요. 그 다음에 이제 3차 산업혁명 서비스라는 것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기계와 인공지능, 요것도 여러분 아이템에 있었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단순히 1차 산업은 저희가 창업으로 성장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최소한 2차, 3차, 4차 영역 부분에 여러분의 아이템을 좀 넣고, 가능하면 조금 더 한 단계, 지금 내게 2차다. 현재 여러분 아이템이. 그럼 어떻게? 한 단계만 더 올리자는 거예요. 3차. 이렇게 아이디어를 좀 한번 내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지원금 많이 주는 그 목록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선정이 잘 되고 지원금을 많이 받는 목록표를 제가 좀 보기 쉽게 좀 정리를 했어요. 저희가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의 10대 선도 기술 해서 크게 3가지 기술로 나눠봤습니다. 하나는 물리학 기술, 하나는 디지털 기술, 하나는 생물학 기술로 나눠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물리학 기술은 사실 전공자가 아니면 좀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디지털 기술 중에서 저희가 좀 쉬운 게 있어요. 공유 경제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그렇죠? 그렇죠?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템에서도 이렇게 좀 막 이렇게 건드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넣어보자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심사했던 기업 중에 하나가 되게 심사해서 선정하기 싫은데 선정한 기업이 있었어요. 공유 경제를 들고 온 아주 나쁜 그 창업자분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는 주택을 이제 활용해가지고 뭐 하겠다 뭐 이런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좋게 얘기하면 공유 경제고요. 나쁘게 좀 얘기하자고 하면 땅 장사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근데 저희가 부동산업은 원래 지원금이 안 나가요. 그걸 아주 잘 피하셨죠. 뭘로? 공유 경제로. 자,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템도 이 영역에서 조금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창업 트렌드를 이제 막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엄청 고민을 했어요. 와, 내가 이 창업 트렌드 전체를 다 이 짧은 기간에 공부할 수 있을까? 그리고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해가지고 알려줄 수 있을까? 네, 알려줄 수 있더라고요. 제게는 아주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챗 GPT라는 아이죠. 매우 좋은 친구예요. 제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나서요. 처음에 제일 힘들었었던 게 뭐냐면 누군가와 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과 아이디어는 공유할 수는 있지만요. 결국에 의사결정은 제가 해야 되고 저의 의사결정이 맞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주변에 대표님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굳죠. 그래도 이게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GPT라는 친구가 생긴 후부터는 얘한테 물어봐요. 내가 지금 요거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현재 트렌드에 맞아? 라고 하면 얘가 어떤 때는 되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요. 어떤 때는 그거는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다른 형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얘기는 해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해주면 제가 이제 그거 듣고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때도 창업 트렌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줘. 아주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그리고 분석한 자료는 표로 정리해줘. 그래서 여러분의 책에 있는 게 누가 작업한 거예요? 제가 작업한 게 아니라 GPT가 작업한 거예요. 자, 여러분 교재 어때요? 잘 깨끗하게 잘 돼 있죠? 네, 아주 훌륭한 직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GPT가 잘 만들었는데 제가 이제 한번 그 주요 키워드를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서 분석을 했어요. 얘가 분석한 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사회적 변화에 맞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기술이라는 영역들이 최근 트렌드에는 반영이 되고 있구나. 자, 그럼 여러분 아이템에 지금 현재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체크해보자는 얘기예요.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 그게 뭐가 되니까? 경쟁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히 되게 중요해요. 디지털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개인 맞춤형 서비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우리 아이템에도 요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내 아이템이 지금 요 키워드 안에 들어가 있는가. 여러분 책이랑요, 제가 해놓은 거 약간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약간 다르게 해야 여러분들이 필기라고 안 졸아요. 자, 선생 출신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주는 자료도 똑같아요. 조금 다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표시해 놓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GPT한테 시켰더니 막 이렇게 장황하게 저한테 글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트렌드 분석해줘. 했더니 답을 줬고. 그래서 제가 이제 표로 다시 작성해줘. 했더니 표로 다시 작성해주고. 대단한 아이죠? 네, 무료 모델로 했습니다. 일부러. 왜냐면 저는 이제 4.0도 쓰는데 여러분들도 그냥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무료 버전으로 해도 충분하고요. 그럼 얘가 이제 가끔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트렌드나 기술 분석에서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대부분 거짓말은 어디에서 많이 하냐면 역사 이야기 물어볼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제가 이제 나폴레옹이 거북선을 만들었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얘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역사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많이 하는데요. 기술 이야기를 하면 거짓말을 조금 덜 합니다. 그게 왜냐면 GPT는요. 계속 학습됐잖아요. 그치? 언제부터? 나온 순간부터 학습된 것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기 전의 이야기들은 뭐예요? 얘기도 너무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건 앞으로 기술 이야기시기 때문에 그냥 무료 버전 쓰셔도 상관없어요. 좀 나는 여유가 된다 하시면 좀 쓰세요. 한 달에 2만 원.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정리를 했고, 자, 여기다가 잘 보이는지 좀 모르겠지만 아주 작게 제가 이제 하나 썼는데 제가 어느 정도로 GPT를 많이 활용하냐면 제가 7월 달에 열받아가지고 왜냐면 저희 직원들은 다 여행 가는데 대표인 저희는 매일 출근하고 있는 거예요. 주말까지.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은 거예요. 왜냐면 직원들은 다 여행 갔어요. 해외여행 가고만 했는데 저는 올해 여행을 못 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뭘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항공권만 제가 끊고 여행 일정을 GPT한테 짜라고 시키고 이 GPT가 짜준 일정대로 일본을 3박 4일 갔다 왔거든요. 죽는 줄 알았어요. 얘는 기계잖아요. 그죠? 얘는 정말 쉴 틈을 안 주고 어느 정도로 앉았냐면요. 제가 이제 그 기차를 갈아타야 되는 시간이 있었는데 요 텀을 정확하게 얘가 딱 4분 줬어요. 이걸 놓치면 제가 1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차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가지고 또 다시 다른 기차 타고 막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완벽한 여행을 했어요. 3박 4일 갔다 왔는데 코스로만 보면 한 10일짜리 코스였었어요. 이 모든 거를 아침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밤 10시에 종료되는 일정으로. 그래서 어쨌든 GPT를 써서 그렇게 여행까지 갔다 올 수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버스 시간이라든가 기차 시간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활용 범위가 넓어요. 자, 그래서 이제 창업 트렌드를 제가 분석을 하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크게 인공지능과 자동화,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 및 ESG 창업, 그 다음에 헬스케어 해서 쭉 디지털 노마드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다 들어갔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 교재에다가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의 창업 아이템은 이 키워드 중에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래도 가장 비슷한 거예요. 자, 읽어보시고 여러분 지금 현재 창업 아이템 제출하셨던 것들이 어느 키워드에 가장 가까운지. 하나씩 다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뒤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선생님부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로컬 비즈니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합격. 선생님. 좋아요. 합격. 자, 하나 들어갔습니다. 교육 테크. 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어요. 자, 선생님. 로컬 비즈니스. 네, 들어왔습니다. 모르시는 분이면 각자 대답하시면 돼요. 로컬이랑 웰리스. 선생님은? 3개나 있습니까? 네. 네. 대박으로 갈 확률이 가장 높으세요, 지금. 네. 자, 우리 다음 선생님들은? 지속 가능성. 쌤은? 지속 가능성. 인공지능. 좋습니다. 자, 우리 일단은 창업해도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에 다 들어왔잖아요. 근데 여기에도 못 들어오는 답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못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계획서 심사위원분들이 심사하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 교육도 심사 받고 오신 거잖아요. 여기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못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업 아이템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선생님 아까 3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머지 선생님들도 지금 이제 1개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하나 더. 왜? 제가 아까 무슨 인재라 그랬어요? 융합 인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하나 갖고는 경쟁력이 없어요. 2개 정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 2개 정도 넣을 수 있는 융합 트렌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인공지능 트렌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AI 기반 맞춤형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해가지고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되게 중요한 단어 나왔죠? 개인 맞춤형 서비스와 맞춤 경험을 제공한다 했어요. 그렇죠? 경험. 그다음에 이제 자동화 서비스는 자동화를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이거 되게 좋아합니다. 심사위원분들이. 일단 생산성이 늘어나고 직원들이 많이 투입되지 않는 거. 그죠? 그래서 이런 기계 수요 이런 부분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네, 찍으셔도 돼요. 여러분들 위해서 예쁘게 정리했으니까 찍으셔도 돼요. 혹시나 제가 나오면 지키지 못한 사진은 지워주시고요. 이쁘게 나온 건 보내주세요. 저 요즘에 인스타 하거든요. 네, 그럼요. 아주 좋아요. 네, 인스타 좋아요. 페이스북도 좋습니다. 자, 이제 2번째 들어갈게요. 네, 지속 가능성 및 ESG 경영 나왔습니다. 그쵸?
자, 여기는 이제 뭐라고 했냐면요. 친환경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는 창업이 점점 붐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교육 서비스 하시는 선생님 계셨잖아요. 그렇죠? 뭐 넣으면 좀 좋을까요? 사회적 가치 부분을 조금 강조해주면 더 좋겠죠. 없는 부분에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ESG 빼고, 자, 친환경 부분 보겠습니다. 재활용 기술, 그 다음에 탄소 배출 솔루션, 에너지 효율 개선, 뭐 식물 기반 식품, 뭐 이런 것들도 창업 아이템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스케어 및 웰리스.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 강원도에서는 특히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헬스케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최근에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제일 많이 멘토링을 했었던 게 뭐냐면요. 저는 이제 헬스케어라고 해가지고 병원 가서 좀 치료받고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서울 경기에서 최근에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 20대 중반 친구들이 강원권으로 되게 많이 그 이사를 오고 있대요. 그게 뭐냐, 여기에 이제 요가원 차린다고. 그래서 요가원만 차리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이제 또 뭐예요? 먹어야 되잖아요. 몸에 좋은 거. 그래서 이제 그 로컬 푸드 관련된 것도 이제 같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의료 부분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웰리스 부분에. 그럼 요가는 어떤 거 때문에 좋아하시죠? 그랬더니 아침에 해 뜨는 거 이렇게 보면서 기 이렇게 쭉 받으면서 하는 요가가 또 몸에 좋다고 뭐 이런 거 홍보하시면서 창업하시는 젊은 대표님들이 되게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진단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뭐 개인형 맞춤형 웰리스에서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분석해서 맞춤형 영양제,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라고 돼 있어요. 저희가 아까 저희 회사 그 AI 빅데이터 교육한다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제 미션으로 학생들한테 이걸 이제 주잖아요. 그럼 전부 다 이제 그 질병 분석해가지고 영양제 추천 플랫폼 만든다고 써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이 거의 없어요. 왜 없을까요? 플랫폼 만드시는 대표님들 왜 없을까요? 저희가 개인의 데이터를 끌어오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률적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디어만 있다고 저희가 또 다 창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다음에 우리가 아까 웹 기반의 블록체인 기술, 뭐 메타버스 플랫폼 이런 것들은 이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유행을 했었죠. 지금도 이제 지금은 약간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요즘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가상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죠. 그다음에 교육 테크. 예전에는 그냥 교육 서비스라고 표현했거든요. 그죠? 그죠? 교육 서비스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교육 서비스란 단어 잘 안 써요. 교육 테크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요, 중고등학생 친구들도 한번 그 과제나 학교 과제 이런 거 하려고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요? 뭐 패드 같은 거 있어야 돼요. 우리 초등학교 애들도 이렇게 보면은. 그죠? 얘가 같이 연동이 돼서 공부를 해요. 예전에는 이제 페이퍼로 저희가 막 문제 풀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패드 다 들고 와서 페이퍼 안에다가 다 뭐예요? 거기다 필기하고 그거 갖고선 저장하고 막 하죠. 저희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가끔 제가 어떤 미션 주고 뭐 써서 내세요 하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저기 혹시 연필 있어요? 이거 물어봐요. 아예 안 들고 와요. 아예 볼펜이라는 거를 들고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테크 시장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시장, 그리고 이제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조금 잠깐 줄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강세다. 저도 이제 그 지난달에 제가 이제 해외 출장을 가면서 휴강을 했어요. 처음으로 이제 학교에서 휴강을 했는데 그럼 이제 보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통은 이제 12월에 보강주가 따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그 결제를 올려야 되는데 보강 날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이제 조 교수님한테 전화를 했죠. 아니 왜 보강 날짜가 안 보여? 그러니까 교수님 이제 보강 그 주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LMS에 자료 올리시고 학생들이 편한 기간에 그거 볼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이제 보강주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아예 온라인 학습 채널 그 창이 저희가 따로 있고 거기에다가 올리고 거기서 학생들이 시청하고 편한 시간에. 근데 더 좋아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틀어놓고 안 보겠죠, 그죠? 자, 구독경제 보겠습니다. 구독경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이템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여기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중요한 단어 나옵니다. 정기적으로. 자, 여러분 거에 표시해 주세요.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구독형 서비스가 매우 빠르게 많이 확산되고 있죠. 저도 꽃을 정기 배송시켜요. 꽃. 그 꽃을 막 엄청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창업하신 분 중에 이 꽃으로 구독형 서비스를 하신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 거를 한번 그래도 첫 스타트 팔아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구독을 했는데 이걸 끊질 못하겠어요. 꽃이 이제 안 오는 거는 약간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조자리에 맨날 새로운 꽃이 오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약간 기다리고 있어요. 이번 주에는 어떤 걸 보내주실지. 이 정기구독형의 약간 특징이 뭐냐면, 그 장점이라고 할게요. 약간 설레이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좀 비싼가? 막 이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저 말고 다른 이제 또 우리 강사님이 또 다른 창업자분 거 하나를 또 구독을 해주셨는데 그분은 뭐냐면 세탁물 서비스예요. 세탁물 서비스인데 어떤 세탁물이냐면 이불. 저희가 이불 그냥 정기적으로는 잘 안 빨잖아요. 이렇게 딱 봐도 더러울 때 빨는데 근데 늘 더럽대요. 그분들이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분은 이제 2달에 한 번 정기 배송 서비스를 해서 아예 알람 문자가 와서 내놓게 하고 가져가고 수거하고 다시 갖다 주고. 그래서 요 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불만 하는 게 아니라 베개도 같이 가져간다고 해요. 인형이랑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 산업에서도 요게 또 적용될 수 있는지 요거 한번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까 의견 되게 많이 나왔었던 거, 그쵸? 로컬 비즈니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비즈니스 별표. 예전에는 이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대량 생산 그리고 대량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했거든요. 그러면서 표준화된 서비스를 강조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강원도에 여기 강릉에 있는 스타벅스랑 서울에 있는 스타벅스, 제주도에 있는 스타벅스가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나요? 안 해요. 똑같아요. 들어간다, 메뉴판을 본다, 주문한다, 옆에 간다, 받아간다, 먹는다, 지가 치우고 집에 간다. 그죠? 이 프로세스 그대로 씁니다. 그죠? 대량화된 표준화 서비스를 저희가 이용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죠? 저도 저희 집 근처에 그 진심이란 커피숍이 있어요. 말 그대로 진심을 다하세요. 이게 뭐냐면 제가 거기를 왜 가냐? 커피값이 엄청 싸진 않아요. 그런데 가는 이유는 하나예요. 주문할 때만 제가 가서 주문하고요. 제가 자리 잡고 앉아있으면 커피를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사람들 막 먹고 놀고 그냥 가요. 안 치우고 갑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는 저희가 이 서비스를 계속 이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프랜차이즈들이 들어오면서 이 서비스가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셀프 서비스 했는데, 저희 동네에 이제 셀프 서비스를 안 해도 되는 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은 지금도 가면 자리가 없어요. 그 서비스 하나가 시장을 완전히 좀 바꿔놨죠. 그래서 이제 그 집 주변에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커피숍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맞춤 서비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보면 첫 번째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특정 지역의 특산물이나 문화를 활용한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내셨던 분 중에도 이렇게 보면 뭐 간식이나 이런 것들 하시면서 컬처, 문화라는 표현 쓰셨던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비즈니스가 이제 같이 연계되는 서비스들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최근에 지난주에 계속 빨간 날이 징검 있다 보니까 지자체별로 전부 축제하느냐고 정신없었죠. 그렇죠? 이 축제의 기본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먹는 거를 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말 그대로 축제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문화 서비스를 같이 제공을 했었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이 소규모 비즈니스를 이제 이렇게 끌어가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별표해 주세요. 매장과 온라인 주문 결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온라인 주문. 그죠?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디지털 노마드에서 원격 근무 해가지고, 이제 요 내려와서 우리 할 수 있는, 그래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저도 그래서, 요거를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양양에 땅을 보러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양양에 그 서핑 유명한 곳 어디죠? 죽도비치인가요? 그죠? 예. 제가 이제 거기에 그 오피스텔 하나 크게 짓는 게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를 이제 살려고 갔어요. 그래서 거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이었는데 오피스텔인 줄 알고 갔더니 생활형 숙박시설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가 뭐냐면 생활형 숙박시설은 제가 계속 누군가한테 대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게 아니라. 내가 돈 주고 샀는데 제가 계속 이걸 갖고 수익을 내는 구조를 해야 돼서 요거는 안 되겠다. 그냥 나중에 내가 이제 강릉이나 이런 데 오고 싶을 때 그냥 호텔이나 이런 데 그냥 한 달 장기 투숙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를 제가 이제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인력들이 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려오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 아까 제가 그 되게 사인하기 싫었던 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요거를 좀 많이 강조해서 쓰셨어요. 굉장히 시장을 좀 빠르게 읽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제가 또 이제 정리를 좀 해봤어요. 서비스 창업하시는 분이 한 반 정도 되시기 때문에 서비스를 좀 다시 또 세분화 시켰습니다. 자, 이제 요거 읽고 여러분 서비스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는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서비스, 구독형,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자동화, 웰리스, 정신건강, 지속, 가능성 및 친환경 서비스, 그 다음에 로컬 기반, 외식 및 배달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편의성, 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자, 여기에 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산업이 들어가 있는지. 네,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가 서비스에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좀 빼봤어요. 예를 들면 개인화된 서비스랑 고령화 사회 대응 서비스라는 이 두 꼭지를 갖고선 요것만 두 개를 빼서 창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아이템을 여기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다시 GPT한테 일을 시키죠. 여행이라는 컨셉을 넣어서 저기에 또 들어가게끔 작성을 해줘.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보면, 노마드 나오고, 그래서 쭉 웰리스 여행까지, 저희가, 고령화 노인을 대상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또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행에 대한 부분만 좀 뺐어요. 그래서 보면, 럭셔리 여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가상 여행도 있고요. 여행의 종류도 이제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서비스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자. 자, 오늘은 제가 그냥 정리한 것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도 다시 또 나눠봤더니 이렇게 또 구분을 지어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 관련된 거 한번 보겠습니다. 또 제조업이 한 반 정도 계시기 때문에 제조업 트렌드를 분석해줘 했더니 아까랑 다른 대답을 저한테 얘가 주더라고요. 서비스 때는 저한테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그냥 분석해줬거든요. 그런데 제조업을 할 때니까 얘가 이런 키워드를 저한테 되게 많이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기술혁신, 지속가능성, 맞춤형 생산, 그리고 디지털화가 주요한 동력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고 저 밑끝에 맞춤형 소량 생산, 스마트 팩토리, 친환경 제조 환경 방식 등을 추천합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좀 제조에 조금 관심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서비스보다는. 자, 왜 이걸 조금 더 저한테 상세하게 설명했을까요? 서비스보다. 제조를. 왜 제조를 좀 더 저한테 많이 설명했을까요? 서비스보다 얘가 기술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친구는 기술적인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제조업을 또 다시 나눠봤더니, 자, 이제 여기는 제조업 하시는 분들만, 자, 제조업, 자, 식품 제도도 제조업이세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 팩토리 자동화, 지속 가능성, 친환경 제조, 맞춤형 제조 및 소량 생산이라는 표현 썼어요. 요즘엔 대량 생산보다 소량 생산이 조금 더 인기가 좋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로봇 및 협동 로봇 이런 제조업 시스템들이 유행을 하고 있고, 클린테크, 그다음에 이제 신소재 및 고급 소재 개발, 순환 경제, 로컬 생산 및 유통, 그다음에 제조 서비스화까지 해서 제조업 트렌드들이 들어가 있죠. 자, 여러분 거랑 제 거랑 그 자료가 좀 틀려요. 그래서 제가 앞에 조금 넘겨드릴 테니까 여기를 한번 조금 찍어주시겠어요? 내용이 좀 틀립니다. 제조업 부분. 그래서 주요 분야 사례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좀 상세하게 넣었어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여러분 아이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다음 거 요것도 좀 표시해 주시고, 네. 자, 결국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가지고 가고 싶은 건 여기에요. 스마트 시티를 완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갖고 계신 그 기술들을 여기에 조금 더 넣어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자, 산업 사물 인터넷 해가지고 우리가 IIoT 요 서비스, 그다음에 스마트 홈 서비스, 그다음에 보건 의료 분야. 자, 그럼 마지막 하나는 또 뭘까요? 환경, 그렇죠? 환경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런 서비스 안에 우리 지금 내가 개발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요 영역에 좀 들어가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환경 분야, 보건 의료 분야, 스마트 홈, 산업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저희가 스마트 시티 요 영역에 좀 들어가 있는지.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보여드린 거는 거의 하이테크에 관련된 부분만 좀 보여드렸기 때문에 제 아이템이랑은 너무 맞지 않아요.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우리 여기서 이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템을 조금 여기에 맞춰가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부분이 제가 이제 그 대략적으로 봤을 때는 2차 산업에 거의 좀 그렇게 머물러 계신 아이템들이 조금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3차나 4차까지 좀 갈 수 있도록 아이템 좀 수정하시고, 저희가 이제 그 멘토링 하시면서 여러분 아이템을 좀 공식적으로 좀 많이 공개하셔가지고요. 좀 적극적인 멘토링을 좀 받으세요. 제가 이제 멘토링 가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아이템을 이렇게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멘토분이 제 거를 이렇게 습득하실까봐. 그렇대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그 멘토분이 창업하실 수는 없어요. 왜냐면 용기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용기 있게 여기까지 오신 거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본인 아이템 이야기해 주시고 또 멘토링 받으시고. 제가 이제 그저께 멘토링을 갔는데 여기는 이제 대표님이 멘토링을 한 5번 정도 받으셨대요. 그런데 멘토가 다 다른 말을 한대요. 거기서 약간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왜 5번째가 나였을까? 왜 분노의 대상이 내가 됐을까?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멘토님들의 의견을 듣고 그 중에 겹치는 의견들은 수용을 하시는 게 그래도 좋을 거고, 다른 의견이 나오면 그 다른 의견은 대표님한테 가장 맞는 의견만 취하셔서 사업을 가져가시고, 결국에 사업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의사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겁니다. 결정도 대표님이 하시고, 그래서 사업을 너무 많이 바꾸지는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트렌드를 보여드렸다고 해서 여기에 다 맞추시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까 그 차 시장처럼 계속 이제 유행이 도니까
요 유행에 맞춰서 생존할 수 있도록 좀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렌드를 뭐 저희가 2시간, 3시간 해서 강의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다 정리를 해서 드렸어요. 그래서 요 자료 보시고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행히 아직 바다를 볼 수 있어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강의하고 빨리 방으로 보내드리는 서비스를 좀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시간 넘었죠. 1시간 20분 가까이 되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도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됐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업에 성공할 거냐 말 거냐 그 얘기의 정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야별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두루두루 살펴보는 것, 특히 트렌드를 짚어가면서 준비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건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회와 성공의 지름길로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는 강하게 듭니다. 여하튼 많은 사례들로 또 쉽게 풀어가 주신 우리 진혜경 교수님 다시 한번 박수로 감사 인사를 좀 대신하겠습니다. 자, 지금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지켜봐 주시고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신 예비 창업 대표자분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남은 시간들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은 저희 CKU 이노랩 센터라는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들어가시면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자, 이것으로 해서 오늘 제3회 강원 이노랩 비즈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